일단 고3 되면 잘 화를 안 내죠. 이미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잘 바뀌지가 않아. 일단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줄게. 이게 공부라는 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가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뭔가를 하는데 변화가 없다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한 행위일 거잖아. 근데 너네가 하는 공부 방식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들어.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첫 번째는 뜯어먹는 영단어, 누적 단어를 신경 써서 외워야 돼요. 그 수능 특강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하기 전에 한 2, 30분 정도 외우면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거 말고도 너네가 기본적인 단어가 부족하다는 걸 분명 1월에 클리닉 하면서 느꼈을 거거든?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물론 너네가 그 관리형 독서실 다니면서 1일치씩 뜯어먹는 영단어를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궁극적으로 외우는 게 목표거든. 그 단어장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우셔야지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숙제를 좀 꼼꼼히 하세요. 특히 답근 거를 지금 3명 정도밖에 안 찾은 것 같아. 전체 숙제를 제출한 친구 중에서 1번 형광펜을 친 친구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는 별표로 체크한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 꼭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장에서 너네가 그 답에 근거하여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필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는 1번 형광펜을 안 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틀리는 것도 도움이 돼. 너네가 내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한다면 너네가 1번 형광펜을 쳤던 부분이 왜 아닌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되거든. 복습을 할 때. 여기가 내가 쳤던 1번 형광펜은 왜 답의 근거가 될 수 없는지가 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형광펜을 가능하면 쳐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문법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짧고 그래서 그런지 구조파악도 열심히 해오고 열심히 푸는 것 같은데 또 문법 숙제 첫 단추 안 한 친구가 있거든? 그래서 첫 단추도 조금 이런 부분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신경 써서 숙제를 더 하면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 오늘 지문이 쉽지가 않죠.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84페이지부터. 84페이지의 5번부터 형광펜을 3개 들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게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인 순서 배열이기도 한데 구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이해를 도모하는 식으로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그거 기억나? 연역법이랑 귀납법? 연역법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연구의 한 방법이잖아. 연구의 방법, 대표적인. 연역법은 뭐부터 세우는 거야? 이론. 그쵸? 일단은 이론을, 그 가설을 세운 후 관찰을 하는 거고.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관찰. 그쵸. 관찰이나 경험을 한 후 이제 이론을 정립하는 시기잖아. 그쵸. 근데 우리 오늘 지문을 한 5개, 6개 정도 하는 게 목표거든? 그렇게 5개, 6개 정도 한 다음에 귀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 5, 6개 풀어보니까 귀납적으로 이렇게 순서별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너네가 정리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잘 따라와봐. 어떻게 순서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times죠, times. 주어는 times고 동사는 or. 우리 when에서 동그란 거를 열면 되죠. times를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니까 해석을 해보니까는 괄호가 어디에서 닫히냐 얘들아. 얘들아, 이게 줌 수업의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진도를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반응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대답을 꼭 해줘야 된다. 웬에서 동그란 가로 연 거 어디서 받았어? 예습 배울 때? 파워풀. 너무 빨랐어요. 아, 끝까지. 끝까지죠, 끝까지. 그쵸? 웬부터 끝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돼. 되냐? 구조 파악부터 할게. 그 웬 안쪽으로 전치사 어바 뒤쪽 보여? 얘 단어 외웠죠? 비짓, 저스티스, 어폰 혹은 온이랑 어폰이나 똑같거든? 얘 뜻이 뭐래? 무엇에게? 종이에 벌을 내리다. 얘 지금 비짓이 동사로서 얘 지금 능동태거든, 능동태. 능동태인데 애들아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지금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냐? 저스티스가 지금 목적어거든? 그럼 얘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돼? 저스티스. 저스티스. 그 다음에 기. 비. 비지티. 비지티드 어폰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되냐? 그러면은 정의의 벌이 내려지는 게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형태가 되면. 그러면 about 뒤쪽으로 한번 봐봐. about은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된 거냐. about 뒤쪽으로 justice가 뭘로 쓰인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 거다, justice가. 그러니까 being이 동명사야, 동명사. 응? justice가 뭐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다. 구조가. 응? 저스티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inevitably 불가피하게 그 시기가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시기냐면은 사람들이 더 신경 쓰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냐면 justice, 정의의 벌이 내려지는 것에 신경을 더 쓰는 시기가 있답니다. 근데 누구에게 정의의 벌이 내려지는 거냐?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 과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의의 벌이 내려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시기가 있었대. 뭐라기보다는 better off 하면 잘 사는 이죠? 그들 스스로 잘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해석을 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 than이라는 비교급 표현이 나오잖아. 이 than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2번 형광펜 들어서 오른쪽에 about이랑 왼쪽에 뭐가 병렬돼? about. about, 그 about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니까 2번 형광펜 쳐라. 그럼 얘들아, 이 than을 사이로 해석을 해보니까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사람들이 뭐를 더 신경 쓴다는 거야? 정의의 벌을 내리는 것에 더 신경을 써? 아니면 잘 사는 것에 더 신경을 써? 벌 내리는 거. 벌 내리는 거? 그러니까 부등호 표시를 오른쪽으로 해두면 돼. 비교급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도한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의의 벌을 내려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 스스로 잘 사는 것보다는. 뭔 말인지는 뒤에를 읽어보면 나와. 보니까 following은 전치사 처리하시면 돼요. 뭐뭐 후에 동그란 괄호 열어서 멕시코까지 닫으면 2010년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의 기름 유출 후에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멕시코 걸프 만에서 발생을 했거든. 주제를 주어 BP는 착수를 했답니다. 보상하는데 착수를 했죠. 지역의 어부들을. 근데 뭐를 가지고 보상을 했냐면 out of court 하면 court가 법정이란 뜻이 있거든. 근데 법정에 밖에서 해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의금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합의금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을 착수했답니다. 근데 이 합의금이 얼마인지 토탈링이라는 분사가 세틀먼트 수식해주는 거야. 총 합의 몇십억 달러가 되는 합의금을 가지고
지역의 어부들을 보상하는 것을 착수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로잉 뒤쪽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여하튼 BP라는 회사가 기름을 유출했고 어부들에게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네. BC A 순으로 읽을 거다. 우리 B에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단어가 뭔 것 같아? 디스. 디스죠, 디스. 디스에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면 난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칠 거다. 보자. 뷰드부터 unkindly까지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세모. 해모죠. 분사 구문이니까 응? 나쁘게 여겨지면 좀 안 좋게 여겨지면 이것은 요구일 수 있답니다. 벤지언스 별표 단어 복수에 대한 요구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B번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이 뭔지가 일단 나와야겠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네모칸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 B가 첫 번째로 나오면 좀 어색할 것 같죠? 네모칸에서 복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more sympathetically 더 호의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그 정의에 대한 원칙 있잖아. 정의에 대한 원칙과 공평한 처벌이라는 게 유효하다는 거죠. 경제 내에서도 as anywhere 다른 곳에서처럼. 그리고 cannot be balanced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유징부터 세모가로죠. 돈만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B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서 보면은 좀 뭔가를 나쁘게 보면 이게 복수인데 두 번째 문장 좀 이걸 호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정의의 원리와 공평한 처벌이 유효한 거라고 얘기를 하네. C번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것은 연결어 버시기도 한데 다시 한번 B의 첫 번째 줄처럼 디스라는 표현 보여? 이 디스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네. for부터 일단 루이지애나까지 동그란 거를 묶으면 하지만 있잖아. 한 새우 생산자에게 근데 이 사람이 그랜드 아일 출신이거든. 근데 이게 루이지애나 주에 있나 봐. 이것은 what부터 wanted까지 네모가로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인가 본데 나는 직역하면 나를 원한다. in court 법정에서 내 나를 원해. 즉 변론할 기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day in court 내가 변론할 기회를 원한다. 고 그가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get off 모면할 수 있다면 근데 뭘로 모면할 수 있다면 단지 돈을 내는 것으로 모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잖아. 그들은 실제로는 그 교훈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여부가 얘기했나 본데. 되냐? 우리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C번의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디스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냐? 문맥상. 합의금. 합의금. 그쵸? 구체적으로 1번 형광펜 한번 들어봐. C번의 첫 번째 줄에 있는 디스의 1번 형광펜 한번 쳐봐.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디스는 그러면 네모칸 안에서 뭐를 얘기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를 1번 형광펜으로 치면 될 것 같아? BP 셋업업 그쵸? 끝까지. 그쵸? BP부터 끝까지 달러스까지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BP set above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BP가 지역 어부들을 가지고 합의금을 갖고 보상하는 건 이 사람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선택지가 그러면 뭘로 소가 되냐? 1, 2, 3번은 지울 수 있죠. 1, 2, 3번 지우고 4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다.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얘들아 이 B에서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이것은 복수를 위한 요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B번의 첫 번째 줄에 디스 한번 쳐봐. 이것이 함축하는 건 뭘까?
좀 나쁘게 보면 이게 복수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대. 디스가 함축하는 건 또 뭘 것 같아? C에서 얘기하는? 이 새우 생산자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냐? BP라는 회사한테. 변론 하는 거. 그쵸, 그쵸. C번의 두 번째 줄에 직접 인용해 I want my day in court 보여? 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를 이 사람이 원하잖아. 이게 좀 복수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야, 나쁘게 보면은. 되냐? 근데 B번 뒷중에서 하지만 동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의의 원리와 공평한 처벌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C, B가 한 세트인 걸 알면은 답이 5번이 되긴 하네. 근데 우리 A까지 보자. either way의 1번 형광펜 한번 쳐봐. A의 either way. 1번 형광펜. either 하면 애들아 선택지가 몇 개인 경우나 그 상관적 속사 기억나? either A or B잖아. 그러니까 either way는 선택지가 두 개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보자.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이러한 어부는 이 어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것을. 근데 이게 어떠한 것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rationalist 하면 합리주의자. 경제의 합리주의자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왜 경제의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이 어부를 이해할 수가 없을까? 여기서 this fisherman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냐? 문맥상 이 어부는 어떠한 어부야? 변론하려는 그쵸? 변론하려는 그 새우 생산자인지 알면 된다? 되냐? 왜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새우 생산자가 이해가 안 돼? 비금을 그쵸? 돈 받으면 되는데 굳이 변론한다고 하니까.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입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한번 봐봐. 그 that은 뭘로 쓰인 것 같아, 얘들아? 해석을 해보니까. that English political에서 그 that은 뭘로 쓰였냐? 뒤에 구조를 보니까. 관계 관계대명사죠.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걔가 뭐랑 병렬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이거 보여? 이 표시 보여? 이 표시 보이지? 본문상에. 이거 대시라고 읽잖아, 대시. 대시라고 읽는데 얘 기능이 뭐야? 꾸며주는 그쵸? 부연 설명이다,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의 그 understood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but 왼쪽에 있는 대시는 없어도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대시 오른쪽에 but 등의 접속사잖아. 그 but 오른쪽에 있는 which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어? that. that, demand that 그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응? 그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한번 잘 봐봐. 다시 한번. 위에서 두 번째 줄에 demand 오른쪽에 있는 그 that이랑 밑에서 두 번째 줄에 but 오른쪽에 있는 which랑 둘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요구랍니다. 근데 어떠한 요구냐면은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would have understood 이해했을 법한 요구인 거죠. 대신은 건너뛸게. 하지만 증가하는 테크노크라틱 별표 단어 테크노크라시의 갈버닝 클래스 지배층은 오픈 켄트. 켄트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을까? understand 그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였답니다. 되냐?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것은 뭘까? 문맥상.
이 시칭하는 명사가 뭐야, 명사? 그 바로 위에 있는 something이다, something. 경제 합리주의자의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것. 결국에는 그 변론을 하겠다는 거. 그게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해했을 법한 거래. 근데 어떤 거야? 테크노크라시의 지배층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공정한 처벌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다. 토마스 홉스 같은 공정한 처벌을 중시하는 사람이나 이해했을 법한 요구라는 거야. 여튼 그건 봐봐 얘들아. A에 있는 either way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여기서 either way라는 것은 뭐를 함축하는 걸까? B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 either way가 함축하는 게 뭘까? 나쁘게 여겨지던 혹은 호의적이던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나쁘게 여겨지던 혹은 호의적이던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B번에 있는. 되냐? either way도 그러니까 답의 힌트가 될 수 있다. 써놔. either way의 1번 형광펜 치고 나쁘게 여겨지던 혹은 호의적이던 이거를 써놔. 다 썼어? 예. 얘들아, 그럼 5번 순서배열을 풀 때 가장 큰 힌트가 됐었던 건 뭐냐? 디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디스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알면 순서배열이 엄청 큰 힌트가 된다. 그거를 갖고서는 우리 6번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6번을 같이 한번 보면은 그럼 일단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너네 이거 문제 풀 때 뭐가 가장 큰 힌트가 됐어? 1번 형광펜 어디다 쳐왔어? 전부 다 순서배열 안 했어도 한 세트를 찾았다는 전제 하에 어떠한 한 세트를 찾기가 가장 쉬웠냐? 너네한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모과의 첫 번째 줄부터. 일단 패스웨이가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냐? 이즈. is죠. 그 감염의 통로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감염의 통로냐면은 이게 최초로 알려진 발병의 사례거든. 근데 이 발병이라는 게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은 수입이 된 망고와 관련된 최초로 알려진 발병의 사례에 있어서 감염 경로라는 건 특히나 패러독시컬, 조금 역설적이랍니다. 뭔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조금 이따 이 역설적이라는 게 왜 역설적인지 물어볼 거다. 1999년에 78명의 사람이 있잖아. 13개 미국 주에 있는 78명의 사람들이 좀 아팠대요. 공통적인 스트레인, 균주 때문에 살모넬라 엔트리카라는 세미콜론 오른쪽 15명의 환자가 하스피털라이즈 입원이 되고
2명은 died, 죽었답니다. and 뒤쪽으로 to가 주어고 died가 동사다. 여하튼 네모칸에서 얘기해주는 건 병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B번 investigators, 그 조사관들이 망고를 추적했거든. 농장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브라질에 있는 그들은 발견했답니다. 놀랍게도 어떠한 유럽인도, 근데 이게 어떠한 유럽인이냐면 먹었던 유럽인이거든. 망고를 같은 농장으로부터 망고를 먹었던 유럽인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되냐? 지금 네모칸에서 아까 78명에 감염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B번에서 얘기하기를 그 망고의 원산지가 어딘 것 같아? 브라질. 브라질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농장에서 온 망고를 먹은 유럽인들은 아무도 감염이 안 됐다는 거야. B에서 세 번째 줄. 그 조사자들은 뭐라고 추론했어? 망고 있죠. 유럽행의 망고라는 미국, US, 미국행의 망고가 아마도 흡수했을 거라고 추론을 한 거죠. 마이크로브, 세균을. 근데 무엇의 결과로서 세균을 흡수한 거야? 열탕, 뜨거운 물 처리의 결과로서. 근데 이게 열탕 처리가 왜 사용된 거야? 과실파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된 열탕 처리의 결과로서. C번의 가장 큰 힌트는 벗이죠. 하지만 조사관들은 발견했답니다. 뭐를 발견했어? 얘들아, 그 다음 문장 대시 접속사거든? 대니아에 걸리는 동사가 뭔지 알겠어? 동사, 주어 말고.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initiated다. 걔가 동사죠. 주어가 지금 두 개인데 연결어로 연결이 안 돼 있거든. 첫 번째 주어는 디핑입니다. 디핑. 대니아의 주어는 디핑이고 이게 고3 때 많이 보이는 구조인데 여기 이거 보여? then, submerging? 고3 때 이 then만 나오고 and가 많이 생략돼. 여기 and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면 돼. 되냐? 그러니까 and를 붙이면 된다. 그럼 주어는 dipping and submerging이 되는 거야. C번. 하지만 조사관들은 뭐를 발견했냐면 망고를 담그는 거 있잖아. 뜨거운 물에. 그런 다음에 잠기게 하는 게 그것들을 차가운 물에 잠기게 하는 게 before부터 패킹까지 분사구문으로 세모가로 포장을 하기 전에 차가운 물에 그것들을 담그는 게 과정을 시작하게 한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과정이냐면 기체 있죠. 과실 안에 있는 기체가 수축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죠. 드로잉부터 다시 분사구문이죠. 끌어들이면서 감염된 물을 끌어들이면서 그래서 스텝스가 주어져 단계죠. 근데 어떠한 단계냐면 동사는 어디 있냐 얘들아? 헤드 프로바이드. 그치, 헤드 프로바이디드가 동사야. 어떠한 단계냐면 농부들이 취했던 단계 있잖아. 얘도 그 동사 형태를 외워놓으면 조금 해석하기가 쉬워요. 두 개만 써놓자. clear A of B거든. 이것도 써놔. 애들아 해석이 되고 있어 같이? 네. 어이. 그러면 그 형태 보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쏘 오른쪽으로 to clear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이걸 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단계 있죠. 농부들이 취했던 단계 있잖아. 망고에게서 그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취했던 단계라는 게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carcinogens 별표 단어 발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없이 망고에게서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취했던 단계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entry, 입장이라는 걸 제공한 거죠. for the pathogen, 별표 단어, 병원균에 대한 입장을 제공한 꼴이 되었답니다. A번, 얘들아, the treatment was required인데 treatment가 원래는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대처, 치료, 그쵸? 치료란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뭐라고 해석해야 돼? B에서 마지막 줄에 hot water treatment에서 treatment 해서 뭐라고 했냐? 열탕 처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료가 아니라 문맥상 처리가 되는데 더가 붙였으니까 그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순서 배열의 큰 힌트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나왔을 때 정관사 덜을 붙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1번 형광펜을 치면 돼. 그 처리라는 것은 요구가 되는 거죠.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이 동사 뜻으로 뭐래? 금지하다, 금지하다죠. 프로듀스는 명사로. 농장자, 농산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바링도 얘 분사 구문인 거야. 지금 분사다. 바링이 스탠자를 수식해주는 거야. 그 처리는 요구가 되거든.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기준이냐면 농산물을 금지하는 기준이야. 근데 어떠한 농산물이냐면 carrying도 지금 분사다. produce 수식해주는. 근데 어떠한 농산물을 금지하는 거야? 메디터레니언, 지중해의 과실파지를 옮기는 농산물을 금지하는 미국의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가 된 거거든. 근데 이게 대시 오른쪽 이게 어떠한 기준인 줄 알아? 유럽인들은 부과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병에 한 명도 안 걸렸는데 미국인만 걸리게 된 거죠. 그 농부는 채택을 해야만 했던 거죠.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 열탕 처리를. 왜? 피하기 위해서. cancer causing,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열탕 처리를 선택해야만 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살충제야? 과실파리를 파이트고 퇴치하는. 그 얘들아, 순서별로 봤을 때 선생님은 BA를 한 세트로 가장 먼저 골랐어. BA를 한 세트로 고르면 답이 B가 있는 선택지가 몇 번이랑 몇 번이냐? 2번, 5번, 2번, 5번이잖아. 근데 왜 BA를 골랐냐고 하면 A에서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더 트리트먼트 1번 형광펜 쳤는데 그 처리가 B에서 나오는 어떠한 처리야? 더 트리트먼트, 그쵸? B번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a hot water treatment부터 flies까지 그 열탕 처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처리가 나왔을 때는 어가 붙었잖아? 근데 두 번째 언급되니까 A의 첫 번째 줄에 더가 붙은 거다. 그래서 BA를 한 세트로 찾은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맨 앞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냐? 맨 뒤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냐? 맨 앞에, C가? 맨 뒤, 그래서 맨 뒤가 합리적이다? 되냐? A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농부가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피하기 위해서 열탕 처리를 했지. 그 내용이 나잖아. A의 맨 마지막이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농부가 열탕 처리를 선택했잖아.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를 이용하는 걸 피하려고. 근데 반전인 거야. C에. 하지만 조사관들이 발견한 거죠. 망고를 뜨거운 물에 담근 다음에 찬물에 담그는 게 그 과정을 시작한다는 걸. 얘들아, 망고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차가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과일 안에 있는 기체가 수축하면서 그 오염된 물을 흡수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미국인들만 병에 걸렸던 거다. 왜냐면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돼? 예,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역설적이라고 한 걸까? 가면 경로가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어떠하면은 지금 역설적인 것 같아?
파리 없애려다가 구운 거. 그쵸?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파리 없애려고 했던 그 행위가 사실은 병을 발생시켰잖아.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 패러독시컬은 그러니까 C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쏘 뒤쪽 있죠. 그 부분을 보고 역설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형광펜 들어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패러독시컬의 3번 형광펜 역설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C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쏘 뒤쪽으로 그것 때문에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다. 곤충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병용균을 들어오도록 한 거.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애들아, 5번 우리가 아까 방금 했었던 전 지문인 5번은 디스가 되게 큰 힌트였잖아. 근데 6번에서는 큰 힌트가 되는 게 A에 있는 그 정관사 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들아 무슨 디스나 더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순서별 문제를 맞추려면 뭐가 가능해야 될 것 같아? 해석. 해석을 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돼. 내가 아무리 디스 봐라 더 봐라 해도 결국에 니네 문제 풀 때 감으로 문제 흐름 자연스러운 걸로 고르잖아. 그 자연스럽게 고르는 것도 괜찮거든? 근데 구체적인 답의 증거까지 더해지면 정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7번 집은 이거 어렵죠. 뭔 말하는지. 근데 이 지문도 이러한 지문도 되게 자주 나와. 도시화라는 거는 원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이 도시가 되는 거를 도시화라고 한다. 지금 네모칸에서 주어는 얼바니제이션이 주어다. increasing이 주어가 아니야. increasing은 분사야, 분사. 증가하는 도시화. 이건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증가하는 도시화라는 게, 그러니까 점점 도시가 커져가는 게 특히나 어느 국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대박. 개발도상국이죠. 개도국에서 좀 문제를 복잡하게 한답니다. secure는 여기에서 뜻이 뭐야? 그쵸? 안정된, 확실한이죠. 근데 얘 동사 뜻으로 또 무슨 뜻이 있어? 확보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다. 그러니까 품사 제발 다 외워라. 여기에서는 지금 문맥상 형용사죠. inexpensive랑 병렬되니까 증가하는 도시화가 특히나 개도국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 안정되고 비싸지 않은 식량 공급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답니다. 지금 네모칸에서 갖고 가야 될 거 단어를 일단 하나만 골라봐.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뭔 것 같아, 네모칸 안에서. 도시화. 도시화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도시화가 식량 공급의 문제를 만드는구나. 그것만 갖고 가면 된다. 아, 도시가 커지면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네. B번의 첫 번째 줄도 다시 도시화네. 도시화라는 게 요구를 증가시키거든. 근데 뭐에 대한 요구냐면 surplus, 잉여 식량 생산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답니다. 어디로부터? 시골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애들아 해석을 해보니까 엔드 오른쪽에 있는 더 프레셔 보여? 더 프레셔이랑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어? 해석을 통해서? 디맨드. 그쵸? 디맨드인 거다. 응? 디맨드랑 프레셔이 지금 등위 접속사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야. 도시화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 요구를 증가시키죠. 잉여의 음식 생산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시골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꾸 시골 지역에서 음식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압박도 증가시키는 거죠. 시골 지역에 가하는 압박도 증가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시골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식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시골 지역에 요구하고 시골 지역의 압박도 커진다고 하네. 그쵸? 더 많이 생산을 하라는 to produce more.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냐 얘들아? 구벌만티. 그쵸?
가버먼츠. 그러니까 높은 음식의 가격과 그러니까 음식이 모자라지니까 높은 음식의 가격 그리고 얼반 도시의 언레스트 불안 음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그런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부는 음식 가격에 subsidize 보조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음식을 보내오면 거기에 보조금을 더 덧대는 거죠. 보조금이라는 거는 지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것이 has been true. 사실이어 왔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 역사에 걸쳐서. 그러니까 조금 식량 생산이 부족해지면은 정부에서 계속 보조금을 대왔나 봐. C번에서도 가장 큰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되는 게 뭐야? is 그래서 디스 트랜지션까지 1번 형광펜을 쳐야 돼. 트랜지션이 뜻이 변화다. 이러한 변화라는 게 C번 나오기 전에 언급이 돼야 돼. 디스 트랜지션까지 1번 동그라 1번 형광펜. 이러한 변화라는 게 a century, 1세기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반면에 어디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developed countries는 어디야? 개발도상. 헷갈리지 마. 그 네모칸 첫 번째 줄에 있는 developing worlds를 얘 직역하면 발달하고 있는 국가거든? 발달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아직 발달하고 있는 거니까 개도국이 되는 거고 C번의 첫 번째 줄에 developed countries는 직역하면 뭐야? 이미 네. 발달이 된 국가니까 얘는 뭐야? 선진국. 선진국이 되는 거야. 선진국. 헷갈리면 안 돼. 이러한 변화라는 게 1세기나 혹은 그 이상이 걸리거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걸리는데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발생을 한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에 어페런트 아주 명백해졌답니다. 뭐가 명백해졌냐면 시장 가격 있죠. 농업 재화에 대한 시장 가격이 노른 걸 더 이상 시골의 지역 사람들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 가격 있죠. 농업 음식 가격이라는 게 시골 사람들을 더 이상 먹고 살 만큼 그 가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라는 게 두드러졌거든. as부터 세모가로 얘들아, as부터 끝까지 세모가로 치면 그 as 안에서 주어가 population 쓰거든? C는 여기에서 우리 무슨 동사요? 뒤에 구조 보니까. C가 무슨 동사냐? 얘 지각동사인 거 알겠어?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네모가로 더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population. populations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rising이 꼬부랑이야. 목적격 보어. 그럼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wish랑 c야 c, wish랑 c.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문제라는 게 두드러지게 된답니다. 도시란다. 시골의 지역 주민들이 뭐를 보게 되면서 그 생활 수준 있잖아. 도시의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이라는 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emulate 별표 단어 모방하고 싶어 하면서 지금 이 네모 C번에서 얘기하는 건 마지막 줄에서 얘기하는 건 안 그래도 시골 지역에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시장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더 도시의 삶을 모방하고 싶고 도시로 이동하는 형상이 가속화되겠죠. 그 다음 A,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값싼 식량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대? impoverishment, 빈곤화, 궁핍화로 이어진답니다. 시골 지역 주민의 환경의 디그레데이션, 악화뿐만이 아니라 야, 얘들아 음식 가격이 자꾸 싸지잖아.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줘서 그러면 일단은 환경도 악화가 되는데 두 번째로는 시골 인구의 빈곤화가 지금 가속화된다고 하네. 역사적으로 근데 초기에 반응 있잖아. 농업이 발달하죠. 농업이 발달하는 초기의 대응이라는 것은 급격한 감소였답니다. 그 시골 지역 주민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역사적으로라고 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봤더니 농업이 발달하잖아.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 농업이 발달하면 시골 지역의 주민들이 감소. 감소하나 봐.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를 통해서 감소하게 돼? 시골 지역 주민들이? 마이그레이션? 이주. 이주를 통해서 도시로 해. 되냐? 동격으로 이게 어떠한 과정이냐면 큰 위험성을 가하는 과정이죠. 사회의 불안해. 국가에서. 예를 들면은 중국과 같은. 되냐? 우리 문맥상으로 봤을 때 BCA 중에 네모칸 다음으로 이어지게 가장 합리적인 알파벳이 뭐냐? BCA 중에. 이. B죠. 왜냐면 그 네모칸 안에서 도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도시화가 되면 음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B에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되냐? 그 다음 얘들아 C에서 얘기하는 문맥상 디스 트랜지션을 우리가 아까 1번 형광펜 쳤는데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A에서 나오는 어떠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변화가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이 걸리거든? 근데 개도국에서는 훨씬 더 빠르대. 이러한 변화는 A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변화를 얘기하는 걸까? 인구, 시골 인구 줄어드는. 그쵸? A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a dramatic reduction 그거 얘기하는 거다. to cities까지 1번 형광펜 치면 돼. 시골 지역 주민의 급격한 감소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시골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변화,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디스 트랜지션은. 그러면 B번이 첫 번째 온다는 걸 알고 순서를 A, C로 잡으면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애들아, 내용을 전부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어느 정도만 이해해서 C에서 첫 번째 줄에 얘기하는 디스 트랜지션이 A에서 얘기하는 이 시골 지역 주민의 도시로의 이동인 거를 캐치한 다음에 B가 문맥상 도시화와 식량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구체적인. 그래서 B를 첫 번째 둬서 답을 2번 정도로만 고를 수 있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이해할 필요 없어. 뭐 정부가 보조금을 대는데 왜 식량의 가격이 떨어지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population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 C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population이라는 단어 있지. 이거 아는 뜻 전부 다 얘기해봐. population. 인구. 또 아까 여기선 지역 주민이라고 해석했었다. 또 국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모집단이라는 뜻으로 써요. 모집단은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저번에 설명했다. 학익고의 평균 키를 잰다고 했을 때 학익고 전체 인원을 모집단이라고 한다고 했다. 애들아, 그러면 7번을 우리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어떠한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한 줄 요약한다고 하면. 도시화. 도시화랑 또 인구 감소. 그쵸? 또 네모칸에서 우리 중요한 단어 칠 때 도시화랑 또 어떠한 게 포인트였어? 식량 공급.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디에서의 도시화와 인구 감소와 식량 공급이야? 장소가 어디야? 개도국. 개도국이죠. 그럼 한번 해봐. 니네가 한 줄. 개도국에서 도시화가 가져오는 뭐라고 뒤에 적으면 되겠어? 어디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야?
시골, 시골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식량 공급 문제 이러면 되겠죠. 어렵지. 나도 강의하면서 힘들다. 8번 한번 볼까? 얘들아, 8번에 순서, 우리 아까 했었던 거랑 같은 패턴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 8번에 1번 형광펜에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A번에 어떠한 단어 보여? 어, 더 펄트 보여? 펄트라고 읽는다. 이 더라는 정관사가 또 나왔다는 거를 꼭 주목해봐. 더 펄트. 더 펄트가 나왔다는 것은 더 펄트가 나오기 전에 펄트라는 표현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해. 한 번 언급이 됐어야 정관사 더를 붙일 수가 있거든. 되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어렵죠? 우리 별표 단어부터 한번 볼까? 별표 단어 보면 스카프, 급경사나 비탈이죠. 너네가 목에 두르는 그 스카프는 스펠링이 이거다. 스카프. 얘가 목도리나 스카프라는 뜻이 있어. 얘 스펠링이 다르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단어 텍토닉, 지체 구조적인. 트러스트 펄트 하면은 충상 단층입니다. 이거 알고 같이 한번 네모칸부터 봅시다. 1994년에 작은 데절트 사막의 마을인 세피다베에 이게 사우스 이스턴 남동 이란에 있거든. 완전히 파괴가 되었답니다. 지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모칸에서 갖고 가야 될 건 그 마을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것만 갖고 가면 된다. B번 그 정착지라는 게 성장을 해왔거든. 여기에서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B번의 첫 번째 줄 here까지 읽으니까. here, 그쵸? here, 여기. 여기가 어딘지. 왜 그러냐면 이러한 continual,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와봐. 계속적인 텍토닉, 지체 구조적인 upthrusting이 주어야 upthrusting. 이 위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upthrusting이 스프링스 하면은 샘이라는 걸 유지를 시켰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어디 베이스 근처에서 위치하면 산등성의 근처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정착지라는 게 여기에서 성장을 했대.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정착을 했던 것 같아? 뭐가 있어서? 햄, 샘이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대시 오른쪽. 근데 그게 유일한 수원이었거든. 몇 마일에 걸쳐 있는. 텍토닉, 지체 구조적인 단층이라는 것은 조건, 환경을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어떠한 환경이냐면 생명체를 허용하는 환경이죠. 그 사막에서.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얼쏘 나오면 부가적인 정보가 나온다고 했다. 잠재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죽일 만한 잠재성을 또한 갖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일단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문맥상. 텍토닉, 그쵸? 텍토닉 팔트 얘기하는 거야. 애들아, 그럼 이 지체 구조적인 단층이라는 게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잖아. 첫 번째는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냈냐? 햄,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도 만들어냈는데 버티로는 부가적으로 어떠한 가능성도 만들어냈어? 죽이는, 죽일 가능성. 그것만 갖고 가면 돼. 얘들아, 지금 다 어려워. 다 어렵고 다 모르는 단어고 다 헤매고 있거든? 끝까지 그래도 매달려야 돼. 씹어? 근데 조금 궁금한 점이 뭐냐면 세피다브가 익시딩리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거든? 몇 개 없는 few 극소수의 정착지 중에 하나거든. 긴 무역 통로에 있는 몇 개 없는 정착지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루트 길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 인도양으로 향하는데
여하튼 그것이 유일한 정착지였답니다. 1000km 반경 내에 있는 an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and yes은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타겟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 그 마을을 unusual precision, 흔치 않은 이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아, C에서 지금 조금 이상한 게 뭐야? 세피다브 반경 1000km 내로 뭐가 있어? 세피다베라는 그 마을 반경 1000km 내로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밑에서 세 번째째. 근데 어때? 그 지진이 뭐 한 것처럼 보여? 그 세피다베라는 마을을 타겟으로 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 1000km 반경 내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을에 지진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응? 밑에서 두 번째 줄 드러났답니다. 세피다베가 지어진 거죠. 바로 위에 thrust fault 충상 단층 바로 위에 세워진 거죠. lying은 지금 분사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단층이야? 지하 멀리에 있는 그런 충상 단층이죠. 이게 뭔 말인지는 이거 다 읽고 나면은 이미지 하나 찾아놨으니까 그거 보여줄게. 얘들아 선택 A 한번 봐봐.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칠래? 소대 소대구문이죠. 그 단층이라는 게 너무 깊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명백한 흔적도 만들어내지 않았던 거야. 그것의 존재에 대한. 어디에는? on the surface? 표면 그래서 표면에는 예를 들면은 telltale, 숨길 수 없는 급경사와 같은. 그래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도 않은 거죠. 지질학자에 의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젠장. 그럼 우리 일단 문제부터 맞추자. 순서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CA를 한 세트로 고를 수 있는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뭐냐? A에서 얘기하는 그 단층이라는 게 C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단층이야? trust fault 그쵸. C의 맨 밑에서 두 줄에 있는 그 thrust fault의 1번 형광펜 치면 된다? 그 충상 단층 얘기하는 거야. 라인 왼쪽에 있는? 되냐? 봐봐 얘들아. 지구과학 배운 사람 있나? 이 봐봐. 여기 봐봐. 이 세피다베라는 이렇게 마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충상 당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판이라는 게 이렇게 엇갈리고 있었나 봐. 여기에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읽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밑에서 이렇게 단층이 갈라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야. 10번의 맨 마지막 줄을 읽으면 그 충상당층이 어디에 있었어? lying far underground니까 엄청 underground면 어디야? 지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하에 있었던 거야. 너무 지하. 어? 그러니까 이 너무 밑에 있어서 티도 안 났던 거야. 이 위쪽에만 있어도 막 위에 엄청 협곡 같은 거 있고 되게 티가 많이 났을 텐데 이 단층이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별로 티도 안 났다는 거야. A번에서 첫 번째 줄 봐봐. 그 단층이 너무 깊어. 그 깊어서 어떠한 분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하잖아. 표면상으로는. 예를 들면 급경사 같은 게 원래 있어야 되거든, 위쪽에. 그래서 지질학자들도 몰랐대. 밑에서 두 번째 줄 A에 hindsight,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일한 흔적이 바로 unremarkable, 눈에 띄지 않는 거죠. 평범하고 gently folded, 완만한 산등성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디를 흐르고 있어? 그 마을을 걸쳐서 흐르고 있었던 상등성이었던 거죠. 평범하고 완만한. 그리고 그것이 느리게 지어졌던 거죠. 형성이 되었던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즉 수만 년에 걸쳐서. 그쵸? 그 지진 활동에. 그러니까 너무 단층이
밑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완만한 3만 있었던 거야. 순서별로 한다 하면 일단 CA를 한 세트로 고르잖아? 되냐? CA를 한 세트로 고르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 되냐? 3번 아니면 4번. 4번이잖아. 되냐? 그 B에서 얘기했던 여기는 어딜까? 정착지라는 게 여기에서 성장을 했다. 여기는 어디야? A에서 얘기하는. 아니면은 B번에 이 정착지라는 거는 A에서 얘기하는 어딘 줄 알겠어? 그 정착지가 성장을 했다는데 그 정착지가 다른 표현으로 A에서는 뭐냐? 그 마을 더 타운. 그걸로 봐도 되고. 응? 그래서 1번 형광펜 열어서 CA를 한 세트로 고를 수 있었던 건 C의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엔 a thrust fault고 A의 the fault랑 같이 이어져서 CA를 한 세트로 찾으면 되고 B에서의 그 the settlement 혹은 here를 1번 형광펜 쳤냐? A의 그 두 번째 줄에 the town으로 보던지 이거래요. 이거 단층이 있잖아. thrust가 원래 밀다란 뜻이 있거든? 지구 이거 화면 한번 봐봐. 이렇게 판이 갈라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만 갈라지는 거라 표가 안 나나 봐. 그러니까 세피다베가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야. 너무 밑에서 판이 갈라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스프링스 보여? 샘은 솟는데 막 뚜렷한 협곡이 없으니까는 산등성이만 이렇게 구불구불 이 마을을 타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는 애들아 이게 B번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지? 여기에 왜 샘이 있었겠어? 단층이 여기서 갈라지고 있었으니까 물이 나왔던 건데 이게 사실은 지진이 엄청 크게 발생해서 그 마을을 파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다. 이해해, 젠장? 네.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 귀납적으로 순서 배열에 큰 힌트가 되는 부분이 뭔 것 같아? 답은 없어. 나도 정리 안 했거든? 그냥 이거 적지 말고 생각해봐. 내가 조금 있다가 정리된 자료 보내주긴 할 거거든. 순서 배열에 큰 힌트가 되는 게 일단 순서 배열을 맞추려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해석. 해석이 가능해야 되죠. 해석이 가능해서 뭘 파악해야 돼? 네. 글에 뭐가 있냐?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두 번째로는 해석이 가능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답을 맞출 수도 있는데 좀 답의 근거로 삼을 만한 표현들이 뭐가 있었어? 이거 안 적어도 된다. 답의 힌트가 그쵸? 다시 어랑 더. 그쵸? 어랑 더.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가 나오고 두 번째 언급될 때 정관사 더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here, 그쵸? here이나 혹은 this, this나 그쵸? 이런 표현 알면 되겠죠. 또 뭐가 큰 힌트가 됐냐? 연결어부. 연결어 벗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힌트를 잡으면 돼.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거야, 얘들아. 해석이 가능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것에서 답의 근거를 더 정확히 해서 선택지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정리한 거는 내가 조금 있다가 보내줄게.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독해 수업 마무리합시다. 그
1번은 쉽죠? 90페이지 1번. 얘들아, 1번 지문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브레인, 뇌죠, 뇌. 뇌가 어떻다는 지문이야? 뇌가? 뇌가 뭐한대? 계속 변화. 변한다. 그게 끝이다. 맨날 나온다. 뇌는 변한다가 끝이야. 근데 이것도 구조파하기 쉽지 않죠. 일단 그 네모칸부터 해석하면 그것은 같다. 뭐와 같냐면은 너의 뇌가 할 수 있는 것과 많이 그 같답니다. 여기서 대시 큰 힌트겠죠. 그것이 무언지.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네 줄인데 주절의 주어 뭔지 알겠어? 리얼리티, reality죠. 위에서 네 번째 줄 reality가 주어고 동사는 is잖아. 그럼 우리 구조 파악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while에서 세모가로 열어서 어디에서 닫으면 돼? 언체인징, 그쵸. 거기에서 한번 닫아도 크게 상관없어. while부터 unchanging까지 첫 번째 줄에 있는 unchanging에서 세모가로 한번 닫으면 일단 동사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think of 간주 동사, 단주 동사죠. think of A as B 되냐? 그러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and 보여? and then의 and 그 and랑 병렬되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 오른쪽에 있는 이거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다. and then 오른쪽엔 unaffected랑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어? 왼쪽에 있는 찍어봐. 언체인징, unchanging에서 아까 묶었잖아 우리. 브로이. 저기 얘를 병렬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 병렬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병렬이 가능해? 오른쪽이랑 왼쪽은 형태가 똑같다 이제잖아. and를 사이로. 얘 둘 다 뭔 거야 결국에? 형용사, 그쵸? 분사인 거다 분사 결국엔. 그럼 얘들아 그 think of A as B에서 지금 구조 보고 있죠? as 오른쪽에 있는 a product랑 병렬되는 건 뭐야? a product and unchanging이 병렬되는 거다. as 뒤쪽에는 명사가 와도 되고 형용사가 와도 된다. 돼용? 예,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럼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따라와봐. 구조 파악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 너가 너의 뇌를 생각할 수 있어. 너의 유전자를 산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리고 mostly 일반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growing 성장하면서 뭐뭐 하면서 언제까지? 너가 특정 나이에 다다를 때까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지 않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너의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뭐야? 너의 뇌라는 게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랍니다. 구구절절 구조 파악했지만 이 네 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뭐야? 뇌는 말한다, 변한다가 끝이다. 그거를 요약해서 이해하려면 구조 파악을 한 다음에 해석이 가능해야 돼. 여기서 하는 말 똑같아. 뇌는 변한다. 1번 동그라미 오른쪽. In addition to 얘 전치사죠? 동그란 괄호 열어서 functions까지 닫으면 된다. 모든 기능 말고도 너의 뇌가 조정하는 모든 기능 말고도 기능 외에도 그것은 또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집을 청소하는, 즉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연결이라는 것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세포야, 얘들아? 노란 걸 인 유즈를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그럼 해석을 해보자. 어떠한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제거하는 거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매진이니까 얘 지금 뭐 들어주는 거야? 예시. 예시 if부터 out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돼. 그럼 나 또 질문한다. 그 itself out 오른쪽에서 disposing of 보여? 걔랑 병렬되는 게 뭐야? disposing of랑. 리파일링. 그쵸? refilling 되냐? 걔 둘 다 뭐야, 얘들아? 분사분. 분사 구문이야.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나 해석해본다. 상상해보자. 너의 옷장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쉼표 다음에 ing 처리하면서 어떠한 옷이든 처리하는 거죠. 너가 입지 않는 한동안. 그리고 자동적으로 다시 채우면서 새로운 옷으로. 근데 이게 새로운 옷을 무엇에 기반하여 채우는 거야? 너의 변화하는 선호와 욕구에 기반하여서. 되냐? 지금 뇌라는 거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 뇌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옷장 정리하는. 옷장 정리, 스스로 옷장을 정리하는 옷장에 비유하고 있다. 3번 동그라미 오른쪽, every부터 day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시면 돼요. 매 초, 매일 매 초, 너의 뇌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결을 assess는 뜻이 뭐야? 평가한다. 평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것은 마치 너의 뇌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시 뭐야? 그것이. 옷 없애고 다시 정리하는 채우는. 거.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1번 형광펜 들어서 그 네모칸에 대세 1번 형광펜 한번 쳐봐. 그게 지칭하는 게 3번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그 이매진 이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스스로 옷장을 정리하는 옷장. 그것이 너의 뇌가 하고 있는 것과 같대. 대시 지칭하는 건 그러니까 3번 동그라미 왼쪽에 그 내용이야.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매일 매초 너의 뇌라는 게 그러니까 연결을 평가해. 뇌세포 사이에.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거든. 그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안 됐는지 한동안. 만약에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면인데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브레인 셀스. 그쵸? 하드캐리다, 하드캐리 오늘. 데이가. 그쵸? 브레인 셀스죠. 그 다음에 헤븐트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헤븐트. 데이는 브레인 셀스고 헤븐트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빈 만약 뉴스. 그쵸? 헤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 빈 유즈드가. 만약에 뇌세포가 사용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그것은 별표 단어 해체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만약에 그 뇌세포가 사용이 되잖아? 그러면 그것은 강화한답니다. 이러한 연결을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5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strengthens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브레인. 그쵸? your brain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도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다기보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해석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 단어랑 문법 구조 파악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어 좀 꼼꼼하게 외우고 지금 7분이거든? 8분이네? 우리 20분까지 다시 들어옵시다. 20분까지. 동그란 가로 치는 것 중에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관계사잖아. 관계사의 해석적 역할은 뭐냐? 해석적 역할. 해석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해? 해석할 때 관계사가 하는 게 뭐요? 선행사. 그쵸? 선행사 수식이죠. 선행사 수식. 선행사 수식. 그쵸? 구조적 역할은? 구조적 역할은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주어나 목적. 그쵸? 접속사 플러스 그 주어나 목적어의 품사인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대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역할이 뭐야? 접속사 플러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되냐? 그래서 뒤에 문장의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거고 관계 부사 뒤는 완전한 거다. 부사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첫 단추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괜찮아요? 봐봐. 그럼 이거를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화면만 보면 된다. 이 문장, 이거 지금 문장 몇 개냐, 얘들아? 2개. 2개잖아. 괜찮아? 이 문장 2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방법이 있거든? 총 방법이 3개가 있어, 3개. 첫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 엔드. 어떻게 하면 이 2문장을 하나로 고쳐줄 수가 있냐? 접속사. 그쵸? 접속사를 쓰는 방법이 있어.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and. 그쵸? 그 다음에. 이러면은 and를 사이로 오른쪽에 주어랑 동사가 하나씩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and를.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되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and랑 and 얘 접속사지. 얘 대명사잖아. 괜찮아? 이 2개의 역할을 하는 뭘로 바꿔줄 수가 있어? 관계 대명사. 그래, 바꿔봐 한번. I met friends 그 다음에. some of who, 그쵸? some of who, whom or told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네. 밑에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얘 쉼표 다음에 whom 보여? 얘 해석 어떻게 해? 그리고 그들은 그들 중 일부는 몇몇은 키가 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이 문장 지금 맞아 틀려? 내가 방금 쓴 문장 있지? 이 문장 맞아 틀려? 문법적으로? 틀려요. 왜 틀려? 주어, 동사. 주어랑 동사가 2개씩 나열되잖아. 그럼 얘를 맞게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he 앞에 and. and를 붙이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돼? 이 더 man이랑 이 he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줘도 돼. 관계 대명사. 그쵸? 관계대명사 뭐로 바꿔줘도 돼? who, who, lives, next, door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바꿔주거나 혹은 아예 한 문장을 어떻게 해도 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점 찍어서 바꿔줘도 된다는 거야. 두 문장으로 아예 그냥 나눠줘도 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네.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을 아는지에 대한 거거든? 이거를 이해해야지 해석이 가능하고 문법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게 그 챕터 A 관계사 밑에 쪽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역할, 제한적 용법이랑 계속적 용법은 굳이 그냥 몰라도 돼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 뒤쪽으로 그러면 넘어가서 관계사 중에 너네가 헷갈릴 만한 게 또 이 문장이 있다고 하면 지붕이 있는데 그것의 색깔이 빨간색이래. 지금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겠어? 이 두 문장에서 겹치는 게 뭐냐? 어루 그쵸? 이 지붕이랑 뭐랑 겹쳐? 있지. 이 소유격이 겹치잖아. 그럼 이 문장을 하나로 합해주면 어떻게 되냐? There is a roof. whose 컬러 있어요. 그쵸? Whose color is red. 여기서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계 대명사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 완전한데 그 이유가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이 아니라 여기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다는 거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다. 뭔 말인지 되냐?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흔히 애들아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관계 부사를 뭘로 바꿀 수도 있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잖아. 이걸 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레스토랑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문장이 있으면은 얘를 또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까? 앞문장이랑 뒷문장이랑 지금 겹치는 게 뭐냐? 이 레스토랑이랑 이시라는 게 겹치잖아. 그럼 얘를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또 방법이 뭐야? 앞에 이거 그대로 쓰고 레스토랑 선행사가 사물이니까는 위치 위치 I had a dinner in 이 문장이 되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로 문장이 어때?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불완전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치사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되냐?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를 어디로 끌고 올 수 있어? 위치 앞으로 그쵸?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 만약에 인위치가 되면은 뒤에 문장은 어떻게 돼? 완전해. 완전해지는 거다. 우린 이거를 일단 공식상으로 외웠던 거야. 근데 이러한 원리로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다. 해석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내가 보통 너네한테 얘는 뜻이 없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상 살려서 해석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 안에서 나는 저녁을 먹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냥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정석으로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직독직해하면 된다. 그럼 이 인위치를 뭘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선행사가 레스토랑이니까?
where where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게 직독직해가 왜 가능하냐면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 그 긴 글을 원어민들은 그걸 장문을 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상상하면서 글을 썼을 거거든, 타이핑으로.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건 읽고서 해석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쓸 때도 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레스토랑을 부연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그 안에서 나는 저녁을 먹었다. 이러한 식으로 접근해서 장문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너네랑 수업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명할 때도 있거든. 그건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고 실제로는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글을 읽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사라는 게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독해상으로 조금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 위치나 whom이나 뭐 where이 나오는 순간 앞에 나오는 그 선행사를 부연 설명해주고 싶구나. 이러한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뭔 말인지 됨? 네,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조동사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정법 하고 끝나는 건가? 오늘 조동사지? 네, 얘들아, 선생님이 하객거랑 수업할 때는 특히나 사적인 얘기를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고3 수업하면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거든? 일단 첫 번째로는 지문이 어려워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이해를 거의 한 10명이 수업하면은 정말 한 3명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문이 어렵기로 하는데 너네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피부로 느껴져서 고3 수업이 항상 부담스럽거든? 근데 또 그런 친구들까지 다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되게 질문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선생님이랑 1학년 때부터 수업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항상 애들한테 경고했거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오니까 제발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수능 특강 지문을 시작하면서 너네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분명 선생님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디테일을 살려서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오늘 금명이랑 동석이랑 정탁이는 독서실 안 간 거야? 네, 너네 맨날 가고 예. 있어 독서실? 예. 네, 근데 애들아 선생님이 한양대를 졸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한양대였던 게 아니라 선생님 20대 후반에 편입을 한 거거든? 편입을 했는데 그 부평에 있는 김영 편입학원에 선생님이 다녔었어. 근데 그 김영 편입학원의 수업이 오전 7시에 시작해. 편입학원은.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정규 수업이 오전 한 10시 40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실제 수업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공부를 오래 하는 친구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학원에 있어.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몸이 되게 약해, 체력이. 체력이 약해서 한 오후 6시 되면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몸이 아파서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고는 했는데
거기에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친구들이 있었냐면 그냥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실제로 앉아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학원에 다닌다. 나는 이만큼 시간을 채웠다는 것만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해하기가 쉽거든, 스스로. 그러니까 관리형 독서실이든 뭐든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는 훌륭히 생각하는데 실제로 니네가 거기 앉아있는 12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그거를 조금 잘 시간을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자기의 패턴을 알고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너네 말고도 그 민선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단어 시험을 보거나 숙제를 한 걸 보면 디테일이 없어. 실제로 니네는 내가 숙제 검사 꼼꼼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걸 확대해서 다 보거든? 그럼 실제로 내 마음에 드는 숙제는 한 10명 검사하면은 한두 개? 실제로 그 긴 시간 동안 영어 공부 안 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너네 최소 지금 12시간씩 그럼 자습하고 있는 거 맞아, 평일에? 정도. 네. 응. 그치. 밥 시간 빼도 뭐 1시간, 1시간, 점심, 저녁 빼도 한 10시간 하는 거 맞아? 네. 근데 디테일을 못 살린다. 그러면. 디테일을 살려서 공부를 해. 그냥 양치기로 인강 이거 듣고 채점하고 대충 답 보고 이런 거 말고 조금 심도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니네가 시간이 흘러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분명히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앉아있고 독서실 가서 앉아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다른 과목은 잘 몰라서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영어 방법은 확실히 틀렸어. 조금 단어 꼼꼼하게 외우고, 어? 진짜 우리 3시간 동안 그 클리닉 했을 때 했었던 그 과정 있잖아.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머리 쥐어짜서라도 억지로라도 일본 영광펜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한번 쳐보고 해석지 100번 읽어보고 영어로 한번 대조해보면서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늘거든 실제로. 대충 이 정도 이화쌤한테 안 혼나고 자습 2시간 안 받을 정도 그 정도로는 조금 부족해. 수능에서 실력이 날려면 내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지금. 최저를 맞출 거면 수능을 걱정하는 거야 수능. 내신이야 뭐 고만고만한 애들 있잖아 하객고나 광성에. 걔네들 사이에서 내신 따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이미 나올 만한 거 다 문장 찍어주고 암기시키고 나올 만한 문제 유형으로 다 준비시킬 건데.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안 된다. 엄마 이제 되죠? 예. 네. 음, 여튼 조금 더 그럼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2월에도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거든. 2월 말에도 특히나 고3은.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내가 하객여고 그 정탁이네 누나네 모임 2학번 여자애들 한 4명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 근데 걔네 중에서 자기가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는 애들이 없어. 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갔거든?
걔네 다 내신 1등급 대인데 자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대학도 예비 번호 받고 간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니네 그 내신 성적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뭐 정탁이야 뭐 지연이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친구는 없더라고, 대학에. 근데 진짜 4명 다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 살려서 내년 니네 2, 3학번이잖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니네가 바라는 거 다들 각자 개인 상담 해봐서 아니까 다들 하고 싶은 건 있잖아, 구체적으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고3 애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네가. 멋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있게 살았으면 하는 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거든,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너네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그 바람이거든. 근데 멋있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면 아주 하고 싶지 않은 자잘한 것들을 조금 디테일 살려서 해야 돼. 어느 곳에서나 프로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아는 사람이거든. 응?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 이거 수업 끝나면 조금 쉬다가 오늘 독해했던 거 어려웠잖아, 순서별 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여러 번 한번 봐봐. 응? 그 다음에 단어도 좀 여러 번 보고. 뭔 말인지 해줘? 네. 예, 알겠어. 지금 아직 4시 안 되긴 했는데 오늘 설날도 앞두고 했으니까는 조금 일찍 끝내긴 할게요. 그 대신 내가 그 워크북을 단톡방에 뿌릴 거거든? 오늘 공부하기로 했던 그 조동사 테스트지를 단톡방에 뿌릴 거니까 그거를 뭐 1, 2, 3번 방식 있죠. 단어 시험 보는. 그 1, 2, 3번 방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다시 만날 다음 주 주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 인증 다 안 된 친구들이랑 단어 시험, 재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은 한 오후 6시까지면 되겠지? 그때까지 재시험지 보내는 걸로 하고. 괜찮아요? 예, 네. 알겠어. 그러면은 다음 주 주말에 봐. 예. 아이, 설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